예전에는 살인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현재는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건 이른바 태완이 사건의 영향이 큽니다. 공소시효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태완이 사건과 태완이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려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걸 공소제기, 줄여서 기소라고 부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질러도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다른 말로 공소시효 기간은 얼마일까요?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범죄의 유형이나 범죄의 형량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규정만으로는 공소시효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형법까지 같이 봐야 공소시효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를 예로 들어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니 사기죄는 최대 형량이 징역 10년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기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인 범죄인 것이죠. 다시 형사소송법 제249조로 가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기죄와 같이 장기 10년 이상인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니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인 것이죠. 공소시효 제도는 민법의 취득시효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의 상태를 중시해서 개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입니다.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공소시효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처벌의 필요성이 약화됩니다. 둘째, 시간이 많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져서 적정한 수사와 재판을 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시간이 경과하면 범죄자의 반사회적 성격이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처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진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은 이른바 태완이 사건입니다. 태완이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6살이던 김태한 군은 동네 골목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김태한 군에게 황산을 던졌습니다. 김태한 군은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서 몸의 40%가 3도 화상으로 뒤덮였고 시력까지 잃었습니다. 황산 테러로 김태한 군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김태한 군은 49일간 투병을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7월 8일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아이가 황산 테러를 당한 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김태환 군에게 황산 테러를 가한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태환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7월 8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김태환 군의 부모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여론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 기울었습니다. 태환이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걸 흔히 태환이법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태환이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 중에서 공소시효를 없앤 규정을 속칭 태환이법으로 부르는 겁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배경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공소시효 제도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데, 피의자의 인권보다 더욱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인권입니다. 둘째, 오늘날은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과거에는 밝혀낼 수 없었던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로 밝혀진 것도 DNA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범죄자의 성격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과거의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흉악범도 많습니다. 태환이법이 제정됨에 따라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폭발물 사용죄, 강도살인, 약취유인죄, 보복살인 등의 공소시효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태환이법은 정작 태환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태환이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15년 7월 31일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김태환 군이 좋은 곳에서 고통 없이 편안하길 바랍니다.